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시크릿노트의 김나연입니다. 요즘 각종 대내외 리스크 속에서 어떤 기업을 좀 눈여겨봐야 할지 갈피를 잡기가 쉽지 않으시죠? 이런 때일수록 철저한 기업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크릿노트에서는 확실한 기업들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단타장인 이창대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오늘 시장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9월 들어 처음으로 2,370선을 올라가며 종가 기준으로 11일 거래일 만에 2,370선을 회복했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물량을 늘리면서 오후 한때 2,350선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기관이 매도폭을 줄이면서 반전했습니다. 네, 외국인은 순매도, 개인은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내마녀의 날을 맞았지만 우려와 달리 큰 타격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은 순매수를 기록했지만 기관과 개인이 순매도를 기록했고 코스닥 역시 전 거래일보다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러했던 오늘장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나요?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내마녀의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했던 투자자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이 내마녀의 날이라는 게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이 내마녀의 날이라는 것이 이제 주식시장에서 개별 선물과 옵션, 개별 주식 선물과 옵션, 그리고 주가지수 선물과 옵션 이 네 가지 파생 상품의 만기일이 겹치는 날이기 때문에 지금 뭐 각자 네 가지 파생 상품을 각자 뭐 마녀라고 비유를 해서 네 가지 파생 상품 만기일, 뭐 네 가지 마녀가 난리를 치는 날이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원래는 쿼드러플 위칭데이가 아니고 트리플 위칭데이라고 해서 세마녀의 날이라고 불리웠는데 2008년도부터 들어서 네마녀의 날로 다시금 이제 변경이 됐죠. 파생 상품이 하나가 늘어나면서 네마녀의 날로 바뀌었는데 3월, 6월, 9월, 12월은 특히 이 3, 6, 9, 12월 둘째 주 목요일 항상 매년 이 시기에는 네마녀의 날이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를 해야 하고 그 이전이나 그 이후 혹은 당일날에 굉장히 이 혼란을 틈타서 주식시장이 동요가 많이 일어나는 날이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침착하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 미리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셔야지만 대응을 침착하게 하실 수가 있고 오늘 내마녀의 날이기 때문에 네 가지 파생 상품 만기일이 겹치는 날이기 때문에 장이 흔들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분들은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오늘 내마녀의 날인데 은근히 장이 좋잖아.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바로 어제만 해도 장이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장이었습니다. 어제만 해도 굉장히 좀 장이 힘들고 뭐 우량주라든지 우리가 이제 관심 종목에 넣고 있던 종목들 대부분의 종목들이 떨어지면서 역시 내마녀의 날이구나. 내일 또 얼마나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이렇게 겁을 주나 했는데 오늘 우려와 달리 이상하리만치 이제 우려를 불식시키고 지수를 올려주고 주가들 역시 회복하는 추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떨어뜨린 주가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장 막판까지도 어느 정도 뭐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내일장까지도 이제 지켜봐야 하는데 내일은 그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인과 동시에 내마녀의 날이 끝나고 다음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직까지는 리스크 관리를 좀 더 방심하지 말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오늘 내마녀의 날인데 생각보다 장이 그렇게 흔들리질 않네. 이렇게 방심한 틈을 타서 금요일 날 이렇게 다시 한번 재차 방심한 틈을 타서 장을 흔드는 경우가 과거에도 덜어 있었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방심을 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만 해도 힘든 장이었지만 오늘은 우려와 달리 수익 보기 좋은 날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내일까지 방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좀 침착하게 대응하시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이제 검색기에 포착된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색기는요, 시장에서 당일 가장 강한 종목들을 포착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실시간으로 급등주를 포착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실게요. 네, 오늘 총 이렇게 4종목 포착이 돼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가장 큰 상승세 보인 아이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진 이전에도 검색기에 등장한 적이 있었는데요. 현재 개발 중인 당뇨 망막증 치료제를 내년 상반기 기술 이전에 협상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가에 좀 영향을 준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이 아이진이라는 종목을 보실 때 역시 뭐 제약주구나. 제약주라고 일단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하고 최근에 이 제약주 흐름이 굉장히 많이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야, 역시 제약주가 이제 힘을 받는구나.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시크릿 노트 프로를 진행하기 이전에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항상 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을 공략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항상 장을 주도해야 하는 종목들을 공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전 방송에서는 뭐 신들의 전쟁을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항상 강조했던 것이 7월 달쯤에는 ADAS 자율주행 관련주를 공략을 해야 한다. 지금 일괄적으로 전부 다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다. 그리고 8월 달에는 이제 아이폰 8과 갤럭시 노트 8 그리고 뭐 LG까지 더불어서 스마트폰 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눈여겨보셔야 한다. 그리고 이번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관련 종목들이 바로 그 기술 발전을 이룩한 곳이 듀얼 카메라 그리고 FPCB 관련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주목을 해서 관련 종목을 공략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H나 뭐 FPCB 관련 종목들, 인터플렉스, BH 그리고 듀얼 카메라 관련 종목들인 LG이노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제가 제시를 해드리면서 이게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이슈와 테마를 받으니까 단기간에 이렇게 큰 수익이 가능하구나라는 거를 제가 8월 한 달 동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9월 달에 들어서면서 이제는 어떤 종목들이 힘을 받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방송에서도 언급을 해드렸듯이 이제 지나가면 여기 이후로 제약주들이 힘을 받을 것이다. 가을이 오기 전에 제약주들이 한번 힘을 받을 것이고 수소 전기차 업종들이 힘을 받을 것이다. 더불어서 수소전기차 업종이 끝난 이후에는 또 어떤 종목들이 이슈를 받을지 미리 알려드리는 시간으로서 저번 주에는 홈 IoT 관련 종목들, 선취매 기회가 있는 그런 종목들을 공략을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수소전기차 업종과 제약주들이 굉장히 힘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이 제약주 중에서도 뭐 신라젠이라든지 여타 다른 그 제약주들이 굉장히 많이 힘을 받았죠. 오늘도 신라젠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 야 제약주가 이제는 멈추지 않을까 했는데 끝도 없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신라젠 이제는 멈추나 했는데 역시 기대감이라는 것은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신라젠을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하면서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종목은 이제 기대감을 성과로 바꿔 놓았고 임상실험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1차적인 임상실험이 성공한 이후에 계속해서 임상실험을 마지막까지 무사히 마칠 가능성, 그 기대감이 작용하기 때문에 신라젠은 계속 두고 봐야 한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다면 신라젠은 아직 기대감이 살아있는 종목이고 이런 제약주들 중에서도 원래 신약 개발에 돌입을 한 제약주들, 신약 개발에 돌입을 한 제약주들 말고도 신약 개발에 돌입을 한 이후에 기대감에 상승을 했다가 조정 구간을 거쳐주고 실제로 그 결과가 임상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다라는 이슈가 뜬다거나 지금 현재 임상실험이 실제로 성공을 했다,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라는 이슈가 뜨면은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제약주들은 임상실험에 돌입을 했다, 신약 개발을 돌입을 했다. 지금 뭐 외국 기업과 협업을 하면서 신약 개발에 나서고 있다라는 이슈 이후에도 충분히 제약주들은 임상시험 결과에 따라서 진행 과정에 따라서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제약주를 공략하시라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포착된 이 아이진이라는 종목도 금일 19% 이상이나 급등을 해주면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제약주 관련 종목들은 급등을 하는 만큼이나 그만큼 조심해서 다뤄야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있는 테마다. 그리고 난이도가 있는 제약주들을 공략하시려면 조금 더 실력이 필요하다. 항상 단기간에 큰 수익을 노리시려면 그만큼 리스크를 감내해야 하는 것이고 단기간에 큰 수익을 노리시려면 그만큼 철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제가 신라젠을 그렇게까지 전략을 세우면서 분석을 한 이유가 이것이고 아이진이라는 종목도 내년 상반기에 이 기술이 실제로 상용화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과가 내년 상반기쯤에는 가시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 현재 이
당뇨 망막증 치료제로 인해서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 당뇨 망막증이라는 것이 당뇨 환자들 대부분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25% 이상이 겪는 합병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당뇨병에 걸리신 분들이 25% 이상 걸린다고 하면 4분의 1 이상인데 합병증이 이렇게 심각하게 대부분의 확률로 걸리고 있다. 당뇨증이 최근에는 젊은 분들 사이에서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당뇨증과 그 관련된 합병증을 치료하는 신약에도 역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관련 종목으로서 아이진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인데 이 아이진이라는 종목 제가 차트를 보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아이진이 굉장히 급등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종목은 실제로 가시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종목이고 기대감에 상승하던 종목이 이제는 실제로 성과를 기록하고 기대감에 올라가던 주가가 성과에 반응해서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여주었다. 이 제약주라고 하기에는 기대감에 상승했다고 할 만한 주가가 아니거든요. 여기서 지금 계속 횡보를 하고 있다가 기대감에 차츰차츰 올라가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지금 제약주가 이 정도 수익률이면 좀 아쉽다. 이 정도면 뭔가 좀 오르다만 느낌인데 라는 생각이 드셨을 텐데 역시나 이슈가 한번 떠주면서 아이진이라는 종목 지금 당뇨 망막증 치료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이 기업이 이슈를 받으면서 오늘 급등을 해주었습니다. 그냥 급등을 한 것이 아니고 거래량도 지금 굉장히 많이 치솟으면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세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최근에 그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지 않다가 최근에 거래량이 한번 터져주고 있다는 점, 그 이전에도 이미 거래량이 한번 터져주었죠. 이때 이미 거래량이 한번 터져주면서 급등을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차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단기 매매를 하실 때 꼭 차트에 숨어있는 의미를 파악하시고 실제로 이 차트가 한번 시그널을 준 이후에 이 주가가 한번 실제로 급등을 하면서 보여주기 이전에 여기서 먼저 포착을 하셔야 된다. 거래량이 한번 치솟으면서 꾸준한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제약주가 굉장히 너나 할 것 없이 가고 있는 흐름이다. 그렇다면 아이진이라는 종목 횡보 이후에 충분히 수익이 가능하겠다. 포착식에 계속해서 이제 얼굴을 내비치면서 나 아이진이 여기 있다. 한번 주목해라라고 계속해서 포착식에서 검색이 됐던 종목인데 역시나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금일 굉장히 거래량을 폭발시키면서 급등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아이진이라는 종목이 원래 기존 이 당뇨 망막증 치료제 부근에서 비증식성 치료제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시장에서는 후기 증식성 대상으로 하는 치료제들밖에 없었는데 퍼스트 인 클래스라고 해서 현재 이 아이진이라는 종목은 혁신 신약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고 지금 아이진이라는 종목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최근 제약주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아이진 역시 가시적인 성과 나타내고 있는 거 보여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코스모화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화학 지금 3일째 등장 중인데요. 전문가님 어떤 이유로 오늘 또 등장했을까요? 오늘 제가 이어서 강의하려고 하는 주제와도 부합하는 종목인데 코스모화학 역시 2차 전지 관련주이고 수소전기차 관련 종목으로서 계속해서 이슈를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며칠째 계속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화학은 최근에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가 금일 역시 다시 한번 급등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금일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다시 한번 급등세를 보여주었는데 그 이전에는 거래량이 만족스러운 거래량이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튀어주고 원래 더 큰 거래량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거래량은 아니다. 이미 한번 시세를 봤다가 최근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날아가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코스모화학이 아직까지는 아쉬운 흐름인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었는데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금일 급등을 어제 오늘 계속해서 급등세를 이어가지고 있다. 코스모화학 횡보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모화학 추가적인 상승도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창 오토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창 오토텍 장중 1,800원까지 뛰어오르면서 이틀째 52주 신고가 형성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일단 성창 오토텍 역시
방금 말씀드린 종목과 마찬가지로 수소전기차 관련 업종입니다. 이 성창오토텍이라는 종목이 기존의 전기차 그 관련해서도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국내 최초로 이제 전기차에 도입하는 인버터를 개발해가지고 납품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현대차 그리고 더불어서 기아차까지 2차 협력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이 자동차 업계 그리고 친환경차, 전기차, 수소 연료차 이 분야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저평이 있고 이름 있는 기업이다. 성창오토텍 주식하시는 분들이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창오토텍이라는 종목 뭐 귀에는 익은 종목인데 실제로 어떤 종목인지는 모르셨을 수도 있고 실제로 뭐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서 한번 그 신기술을 개발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납품을 하고 있는 이 사업 그 측면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흐름에 힘입어서 수소 전기차에도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예정이기 때문에 이 성창오토텍을 공략하셔가지고 친환경차 기술력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성장이 가능해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차트를 보면서 계속 설명을 드릴 텐데 성창오토텍 금일 굉장한 급등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지금 양봉 캔들이 굉장히 높게 치솟으면서 이거 오늘 또 들어가면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가 있는데 이런 그 불안감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장을 읽는 것입니다. 이 시장을 어느 정도 읽으시면서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그 시장을 읽냐? 2차 전지가 간다더라. 수소 전기차 업종이 간다더라. 이런 이슈는 계속해서 들으셨을 텐데 미리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단타에서는 미리 덫을 놓고 기다리셔야 한다. 관련 테마가 현재 이슈를 받고 있으면 수소 전기차 업종을 전체적으로 뭐 관심 종목에다가 한 섹터에다가 묶어가지고 계속해서 동향을 추이를 이제 살펴보시면서 오늘 수소 전기차 업종이 장 시작하자마자 다 같이 일제히 상승을 하는구나. 그렇다면 그중에 대장주를 잡으시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겠다. 이런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관련 종목들을 한 군데에 묶어놓고 관련 테마로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올라가는 상승세를 보여준다면 금일 대장주를 잡아서 큰 폭으로 상승하는 종목을 잡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 장 초반에 9시에서 9시 5분 사이에 이런 최근에 이제 이슈를 받고 있는 수소전기차 업종들을 두 눈 부릅뜨고 살펴만 보신다면 금일도 마찬가지로 수소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흐름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검색식에 뜬 이 성창오토텍을 공략하셨다면은 고점인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수익이 가능했다. 왜냐? 당일 단타로서 충분히 단기 매매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업종들은 불안감도 충분히 불식이 되고 안정성 또한 있는 그런 테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성창오토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현대차가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나서 차세대 수소연료 전지차를 개봉을 할 것이다, 소개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에 열 교환기를 전량 공급할 예정인 그런 종목입니다. 이 성창오토텍이라는 종목이 거래량이 최근에 한번 튀어주면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앞서 보여드렸던 종목과는 달리 이 성창오토텍은 금일 공략이 가능했던 종목이지만 추가적인 공략을 위해서는 철저한 가격 전략이 필요하다. 함부로 공략을 해서는 위험한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뒤에 이어지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을 해드릴 텐데 함부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철저한 가격 전략과 그리고 이어지는 주가 흐름을 예측한 상태에서 잡고 가셔야 된다. 함부로 접근은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창오토텍 이 수소차 관련주 이슈에 힘입어서 좋은 흐름 나타내는 거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관심 종목으로 들고 왔던 종목이 있는데 바로 이 브리지텍이라는 종목이죠. 지난주에 들고 왔던 종목인 만큼 어느 정도 한번 언급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방송에서 실제로 브리지텍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준비를 해왔고 강조를 했습니다. 홈 IoT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강조를 해드렸고요. 브리지텍이라는 종목 제가 차트 보면서 잠깐 이 AS를 한번 해드리겠는데
이 브리지텍이라는 종목이 금일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수가 있었다. 이 브리지텍이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홈 IoT 관련 종목으로서 강조를 해드렸었는데 오늘도 수소전기차 업종으로서 관련 종목들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요. 집중해서 브리지텍과 같은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기대할 만한 종목은 무엇인지 두 눈 부릅뜨고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즘 대세인 수소 전기차 관련 강의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핫한 기업들의 시크릿 노트 시작합니다. 네,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단타장의 이창대 전문가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관련 종목으로 그리고 관련 업종으로 소개해드릴 게 바로 수소전기차 관련 업종인데 여기에서 주목하셔야 할 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홈 IoT 관련 종목과 마찬가지로 미래산업이라는 점에 집중을 하셔야겠습니다. 제가 단타장인이라는 필명을 걸고 방송에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미래산업입니다. 스마트폰이 어떻게 발전을 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ADAS, 자율주행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스마트카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차세대 미래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수소전기차 업종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미래산업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이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미래산업 중요하지만 뭐 실적주나 가치주는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바로 단타장인입니다. 단기간에 높은 수익률을 안겨드릴 수 있고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률까지 안겨드릴 수 있는 그런 비법이 무엇인가 하냐면 바로 미래산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 미래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 미래산업이면은 이거 한번 이슈 받고 주저앉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다. 오히려 그런 종목들은 실적주라든지 가치 종목들은 한번 이 실적이 기대감이 올라갔다가 실적 발표가 된 이후에 주가가 한번 무너지고 재차 반등도 힘들고 탄력적으로 움직이지도 않기 때문에 단기간에 공략하기에는 올바르지가 않고 미래산업이기 때문에 설사 조정 구간이 한번 와준다 해도 이제 성장하는 기업이고 이제 이슈를 받고 테마를 받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활성화하고 있는 그런 테마들, 그런 산업에 대해서 저는 공략을 하기 때문에 굳이 지금 안 가더라도 가져가면 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 단기간에도 수익이 가능하고 가져갔을 때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 패션도 마찬가지고 유행은 돌고 돕니다. 패션이라는 것이 언제는 뭐 나팔 바지가 유행을 하고 언제는 뭐 미니스커트가 유행을 하고 언제는 뭐 카라를 올리는 패션이 유행을 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이 패션이 돌고 돌듯이 주식장도 돌고 돕니다. 한번 ADAS 관련 종목이 이슈를 받으면 여기서 끝이 아니라 관련 종목은 또 다른 테마를 잇고 돌아옵니다. 이 스마트 관련 종목들 ADAS 자율주행 관련 종목으로서 이렇게 이슈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그 자율주행으로 이슈를 받은 이후에 여기서 이제 끝난 것이 아닌가. 자율주행 이후에 뭐가 있나 했더니 스마트카로
그 이슈를 받았던 이 관련 업종들이 이번에는 수소전기차 관련 업종으로 테마를 다시 옷을 바꿔 입고 뭐 옷을 리폼해가지고 다시금 우리 장에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좀 더 세련된 스타일로 좀 더 요새 유행에 맞게 그 모습을 바꿔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주가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현재 장에서 주도 업종을 한 가지 꼽으라면 역시나 수소 전기차 업종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 미래 산업에 투자했을 때 안정적이고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노려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강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차에서 내놓은 수소전기차인데 FCEV 수소전기차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현재 이 차세대 핵심 산업 수소전기차를 제가 파헤치기 시작할 건데, 이 차세대 현대 수소전기차가 뭐 내년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수소전기차 두 종은 물론이고 친환경차를 대폭 늘리겠다. 현대자동차가 현재 국내에서는 앞서가고 있는 수소전기차 업종에 대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전기차를 지금 계속해서 힘을 주고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수소전기차 업종이 힘을 받기 전에, 관심을 받기 전에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기 그 이전부터 현대자동차는 국내 다른 기업들, 뭐 기아차나 다른 자동차 회사들과 다르게 수소전기차에 한 10년을 앞서서 이미 준비 단계에 들어가 있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소전기차라고 하면은 현대자동차 관련 이슈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을 것입니다. 역시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뭐 모이를 먹는다고 미리부터 준비한 기업, 역시나 수소전기차 관련 종목이 이슈를 받을 때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현대 차세대 그 수소전기차 업종을 보시면은 이 충전으로 이미 최대 580km까지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게 한 번 충전으로 이 정도 거리를 돌파할 수 있다는 거, 580km를 주행할 수 있다는 것은 현재 그 보급되어 있는 그 차량들하고 크게 차이점이 없을 정도로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다. 정말 이제는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단기간에 어떻게 이 정도까지 성장을 할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최근에 뭐 벤츠도 수소차에 지금 발을 들여놓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외국 기업까지 수소전기차에 열을 올리고 있고, 지금 이제 뭐 파리 기후 협약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정말 친환경차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다 같이 협약을 하는 자리도 있었고, 우리나라가 뭐 강대국이라고 보면 강대국이, 어떻게 보면 뭐 약소국이라고 보면 약소국일 텐데, 아직까지 뭐 미국처럼 이산화탄소 그 배출량을 좀 자제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무시하고 뭐 탈퇴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당차다고 하기는 그렇고, 과감한 선택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지금 입지이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인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지구가 상처받고 있기 때문에 차세대 그 전략으로서 석유, 석탄을 대체할 친환경 에너지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전기차 업종이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이제 정부에서도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서 수소전기차 업종에 힘을 주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정부에서도 수소전기차 업종에 대해서 이 수소전기차들은 이제 통행료를 뭐 반값을 받는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그러는데, 현재 수소전기차가 와 있는 위치가 바로 1회 충전으로 58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고 내연기관 차량과 동등한 성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기존의 전기차는 이제 상용화는 앞두고 있는데 수소차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현대차는 미리부터 준비했기 때문에 내연기관 차량과 동등한 성능을 확보하는데 머지않았다. 미리부터 준비한 현대자동차 수소전기차 관련 종목을 노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현대자동차 관련 종목이 아니라 현대자동차의 차세대 수소전기차 관련주를 공략을 하시면은 먼저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에 따라오는 종목들 충분히 잡으셔서 단기적인 공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미리 준비한 기업이기 때문에 자체 기술력 확보로 가격 경쟁력을 이미
부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고 16만 킬로미터 수준의 연료전지 내구 성능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지금 기술들만 보셔도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한 기업이구나. 현대자동차 원래부터 수소 전기차에 한 발 앞서서 대비를 했구나. 전기차보다도 수소 전기차는 먼저 한 발 앞서서 준비를 한 기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수소 전기차를 운영함에 있어서 실제로 구동함에 있어서 이 영하에서 수소가 굉장히 얼어붙는다든지 작동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영하권에서 이 시동을 걸 수 있는 것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추운 지방에서도 수소가 이 충돌이 일어나면서 시동 걸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는데 영하 30도 이하로 내려가는 데서도 시동이 무리 없이 걸리는 이런 기술적 발전을 이룩했다. 말 그대로 수소 전기차에 지금 계속 작용하고 있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 수소 전기차면 영하권에서 굉장히 시동 걸기도 힘들고 실제로 사고 났을 때 수소 폭탄이라든지 이런 게도 있는데 폭발이 좀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이 안정성 또한 확보를 하고 있고 실제로 영하권에서도 시동이 걸리고 있다. 영하 30도 이하까지도 계속 커버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소차가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수소 탱크에 저장해둔 수소를 전기 발생 장치로 이동합니다. 여기 지금 제가 이게 손으로 표시해드린 요 동그라미 요 핫도그 같이 생긴 요 두 개가 바로 수소 탱크인데 여기에 수소를 저장해 두었다가 전기 발생 장치로 이렇게 보냅니다. 바로 이제 옆에 있는 게 이 전기 발생 장치인데 이 전기 발생 장치에서 연료전지에서 산소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전지이기 때문에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여기에서 이제 앞에 있는 이 파란색 통 보이시죠? 파란색 통 모터가 움직이면서 여기서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원리죠. 수소 탱크에서 수소를 저장하고 있다가 전기로 변환시켜서 전기를 운동 에너지로 바꾼다. 말 그대로 수소를 전기로, 전기를 운동 에너지로. 이래서 수소 전기차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소차 작동 원리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구동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뒤에 맨 뒤에 보이시는 요 조그맣게 보이시는 거 있으시죠? 여기서 이제 주행 상태에 따라서 연료전지에다가 전기를 일부 보관해 둡니다. 이제 수소 탱크에서 전기로 변환시키면서 이제 남은 전기를 여기다 이제 비축을 해두었다가 필요할 때 갖다 쓰는 것인데 이런 장치까지 현재 부착이 되어 있고 여기까지 지금 기술 수준이 와 있다. 작동 원리는 일단 이렇게 되고 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소전기차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수소전기차가 얼마 더 계속해서 업종이 이 시장이 계속해서 커질지에 대한 기대감이 이슈가 될 텐데 앞으로 이 차세대 핵심 산업 수소전기차가 얼마나 더 산업이 발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드실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우려하는 바가 많은데 아니 전기차가 있는데 굳이 수소차를? 전기차가 있는데 굳이 수소차를?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염두에 두셔야 하는 것이 수소차는 수소차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이 있고 전기차는 전기차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수소전기 그리고 전기차 여기 지금 관련된 이 자동차 전문가들 그리고 여기에 대해 그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가 수소전기차와 전기차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쓰임새가 다를 것이다. 친환경 차이긴 한데 아직 그 두 가지 장점을 전부 다 합칠 정도의 기술은 지금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기차가 수소차를 이제 누른다든지 수소전기차가 전기차를 누른다든지 이 시장을 잡아먹는 형태가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전기자동차는 여기에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많이 쓰고 수소차는 여기에 쓰임새가 있고 이쪽으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한다. 말 그대로 수소차와 전기차가 서로 대체제가 아니라 상호 보완 작용을 하는 그런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기차에 뭐 잠식을 당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연연을 하실 필요가 없고 현재 그 세계 수소차 시장 전망이 계속해서 나아갔을 때 10만 대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예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가 뭐 주도를 하고 있지만 뭐 벤츠도 이 사업에 뛰어들고 있고 계속
계속해서 아우디나 다른 여타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 너나 할 새 없이 친환경이 지금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발맞춰서 자기 혼자 왕따같이 떨어질 수 없거든요. 현대차가 수소 전기차 업종에 발을 들여놓고 계속해서 앞서 나가면 절대 뒤처질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스마트폰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듀얼 카메라가 LG에서 먼저 내놓으면 삼성과 애플이 그리고 그 갤럭시와 아이폰이 이에 뒤질세라 바로 듀얼 카메라를 내놓는 모습을 보셨듯이 이 기술 혁신은 결국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소 전기차 지금 세태가 원전을 해체한다고 정부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노후화된 원전을 계속해서 해체를 할 거다. 그래서 한때는 원전 해체 관련 종목들도 굉장히 급등세를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이렇듯이 친환경 그리고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을 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친환경 산업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풍력 발전 관련된 종목들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유니슨이라는 종목 이런 종목들 풍력 발전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보여준 이 사례만 보셔도 지금 현재 세태가 계속해서 친환경에 강조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그 우측 말고 좌측에 보시는 표를 보시면 전기차와 순수 전기로만 구동되는 이 그 자동차들과 수소 연료로 이제 작용을 하는 수소 연료 전기차의 차이점을 보시면은 수소 연료 전기차는 역시나 연료는 수소로 작용을 하고요. 전기차는 전기 외부 충전으로서 말 그대로 배터리 충전하듯이 전기 충전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운행 과정은 전기차는 전기, 배터리 충전으로 모터를 구동을 한다. 그리고 수소는 연료 전지, 최근에 2차 전지가 굉장히 부각을 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죠. 연료 전지를 통해서 배터리 충전을 하고 모터를 가동시킵니다. 그리고 배기가스는 둘 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고 친환경 산업으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받았던 업종이기 때문에 상용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이미 진행 중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기차 업종을 건드리는 것은 이미 한물간 종목을 건드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소전기차 업종이 계속해서 부각되고 시장에서 전망치가 높게 책정이 된다면은 수소전기차 업종 이제 떠오르고 있는 별을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떠오르는 별 수소전기차 업종을 잡으셔서 추가적인 수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장점 단점을 보시면은 맨 아래쪽에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 전기차는 상용화 속도가 빠르고 다양한 차종이 이미 나와 있다는 장점, 그리고 수소 전기차는 짧은 충전 시간, 긴 주행 거리,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수소 연료 전기차는 여기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단점 바로 이 인프라 구축의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우려도 인프라 구축이라는 것이 바로 예를 들면은 이 충전을 해야 되는데 충전소를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아직 상용화 단계에 와 있지 않기 때문에 충전소를 설치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지금 인프라 구축하기에 너무 힘들어서 만들어지지 않는 게 아니냐. 이거는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다. 지금 전기차와 수소차가 서로 대체제가 아니라 상호 보완 작용을 하는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소전기차는 말 그대로 필요한 업종이라는 겁니다. 전기차로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역시나 상용화를 앞두고 지금 생산 비용이라든지 단가가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걱정들이 있는데 이거는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생산 단가라는 것이 원래 공장을 건설하기까지가 비용이 많이 들지 일단 그 인프라를 구축해 놓기 시작하면 공장을 일단 건설을 해놓으면 계속 반복적으로 찍어내면 그다음부터 단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프라가 일단 구축이 되면 정부 지원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적극적으로 그 인프라 구축 비용이라는 것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산업입니다. 처음에 전기차도 계속해서 인프라 구축 비용이 엄청났는데 계속해서 상용화 단계까지 정부 지원이 들어오니까 지금 구축하는 이 인프라 구축 비용이 계속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수소전기차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점이라고 할 만한 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 없고 인프라 구축 정부 지원이 조금만 들어와주고
친환경 관련 산업에 정부 지원이 적극적으로 오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인프라 구축 비용 또한 계속해서 점차 줄어들 것이고 상용화를 앞둘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버스나 이제 택시 상용화가 먼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개인 차량 가정에서 사용하는 차량에 먼저 쓰일 수 있겠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뉴인텍이라는 종목 그리고 시노펙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먼저 뉴인텍이라는 종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인텍이라는 종목은 제가 오늘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장중에 가격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단기적으로 하루 만에 이렇게 상승세를 이어가서 단기적인 전략으로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장이 시작했을 때 전체적으로 2차 전지 그리고 수소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뉴인텍이 고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걸 확인하신다면은 초기에 잡으셔서 지금 1,440원 이하로 가격 전략을 제시해 드렸었는데 오전에 바로 1,500원 위로 급등을 하면서 목표가 달성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단기적인 접근으로도 먹고 빠지기가 가능한 그런 테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 보시면은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시노펙스라는 종목인데 아니 당일날 이렇게 공략하는 건 힘들고 그 전날 공략하고 싶다 하실 수가 있는데 바로 9월 11일 종가에 공략을 해가지고 다음날 급등을 노려볼 수 있겠다. 그럼 어떻게 공략을 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11일이 어떤 날이었냐면 바로 이슈를 한번 받으면서 조정을 보여주고 횡보를 해주는 주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시노펙스가 너무 그 고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투자자들이 거래량이 확 죽으면서 그날 시노펙스에 대한 거래량도 없고 주가 흐름도 지지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시노펙스 주가 흐름은 지지부진했을지언정 2차 전지 수소전기차 업종에 관련된 이 주목과 관심도는 아직 죽지 않았다. 분명히 판단할 수 있고 아직 멀었다 생각했기 때문에 관심도가 떨어졌을 때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잔잔한 주가 흐름을 보여줄 때 종가로 공략을 해서 다음날 12일 날 급등세를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2일이 아니어도 13일, 14일 결국은 한 번은 더 급등세를 보여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단 1거래일만 해도 이런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 적게는 5%, 많게는 15% 이상까지도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 차세대 수소 전기 자동차 이런 스마트카 관련 업종들로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계속해서 주목하시면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점, 공략할 종목이 너무나도 많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제가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는 저번 주에 제가 홈 IoT 관련 종목들 브리지텍을 강조를 드렸었는데 오늘 급등세를 보여주었죠. 브리지텍이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9% 정도 올라가 주었는데 역시 일주일 안에 5거래일 안에 이렇게 여지없이 올려주는 종목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브리지텍과 같이 단기간에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 공개를 하고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가격 전략까지 도움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장의 이창대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수소차와 관련해서 다양한 이슈와 함께 수소차 정말 대세다 하는 것은 익히를 들어서 알고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수소차와 관련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기는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오늘 강의 꼼꼼하게 들으셨다면
그 궁금증 시원하게 해결됐을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차가 각광을 받고 있고 정부 역시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어서 믿고 투자할 수 있는 미래 산업인 수소차 관련주는 윈텍 그리고 시노펙스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도 강의 이어간다고 하시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주제로 해주실 건가요? 제가 방금 전에 강의 방송을 진행하면서도 한번 이제 강조를 드렸었는데 현대차가 앞서갔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관련 수소전기차 관련 업종으로서 어떤 종목이 있는지 현대차와 연계가 되어 있는 수소전기차 관련 업종들 뭐가 있는지 시노펙스가 지금 고점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엔 아직 먹을 구간이 많이 남아있다. 수익 벌 구간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추가적으로 종목과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내일장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내일은 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내일장 같은 경우에는 금일 내마녀의 날이 무리 없이 진행됐기 때문에 방심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리스크가 잠재되어 있을 수가 있다. 숨어 있을 수가 있다. 내일까지는 긴장하셔야 된다. 조심조심 하시는 매매 내일까지는 이어가셔야 된다.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고 내일장은 조심스러운 매매 진행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리스크가 조금 남아있으니까 방심하지 마시고요.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아쉽지만 벌써 이렇게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교차가 큰 요즘 무엇보다 건강관리 더욱더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